레알 마드리드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두 시즌 연속 무관이 확정적인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부상 치료차 휴가를 받긴 했는데요. 문제는 휴가 도중 여자친구랑 이탈리아에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단 내 불화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시끄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바페 사태와 레알 마드리드의 진짜 문제가 어떤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레알 마드리드가 월드컵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영상으로 올렸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음바페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제 치료 차원에서 휴가를 받았는데요. 그 휴가 기간에 여기 이제 이탈리아 칼리알리에서 여자친구 에스타 에스포스토와 함께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샴페인을 마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둘이 이렇게 있는 장면이 사진이 포착돼서 올라왔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둘이 이제 그 요트를 타고 수영을 즐기는 그런 장면까지 포착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올린 게 엘문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지역지죠. 그러니까 뭐 이 기사를 그대로 꼭 받아들일 만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바르셀로나 지역지는 레알 마드리드를 공격하고 마드리드 지역지는 바르셀로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요. 어쨌건 간에 근데 그쪽에서 이 사진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은 킬리안 음바페의 태도를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라고 여긴다. 일부 선수들은 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시즌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여자친구와 함께 이탈리아로 휴가에 가기로 한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음바페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음바페가 그 10월 A매치 기간에도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A매치를 뛰고 있는데 음바페는 그때 스웨덴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웨덴 체류 동안 15만 유로를 썼고, 특히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탁구장을 독점하기 위해 4만 3천 유로를 썼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음바페가 여성과 이제 잠자리를 가졌죠. 그런데 여성 쪽에서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음바페가 스웨덴에서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은 했지만은 합의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음바페 측에서는 친밀한 관계 이후 혐의된 피해자로부터 온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서로 합의하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스웨덴 법정에서 검사가 원래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여자 쪽에서 더 이상 이제 증거를 보내는 거를 포기를 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건데요. 음바페 같은 경우는 언론들에서 너무 과장되게 보도를 하고 있다, 나는 이 언론의 광란에 깊이 상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긴 했어요. 이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건 간에 이번 시즌 이내에 첫 번째로 부상이 있었을 때 이렇게 스웨덴으로 가서 나이트클럽에서 놀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고요. 3월경에도 음바페가 이때 이제 사실 레알 마드리드 의료진이 의료 미스를 범하긴 했거든요. 음바페가 부상이 있었는데 무릎 쪽에 이걸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음바페가 부상을 안고 뛰다가 더 문제가 발생을 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근데 워낙 그때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중요한 경기가 있다 보니까 수술은 받지 않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음바페가 파리에서 무릎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넘어간 상태였는데, 그러면서 헤타페전을 결장을 했는데 그때도 여자친구랑 만나서 볼링을 치고 그리고 이제 하킴이랑 밥을 먹고 뭐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불만이 조금 쌓여 있었던 거였죠. 얘는 수술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동료 선수들은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놀고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분노가 터진 거죠. 팬들 중에 일부가 음바페의 최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로 은바페한테 클럽을 떠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바페 제발 내 팀에서 떠나달라, 은바페 아웃, 이 지경이니 그냥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마드리드로 돌아오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올라온 건데요. 물론 그러니까 선수가 휴가 동안에 무슨 일을 하건 그건 선수 개인의 자유죠. 그리고 선수가 그래도 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언론들에서도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은바페가 조금 경솔했다, 조심했어야 됐다, 최소한 파파라치한테 찍히지는 말았어야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은바페 아웃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10만 개가 넘는 청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24시간 동안 1000만 개가 넘는 서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폴리마켓에서도 해당 내용을 올린 건데요. 역사상 24시간 기준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청원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올라온 건데 곧바로 은바페 인도 올라왔습니다. 은바페 남아야 한다, 이런 청원도 올라왔고 이게 도리어 역전을 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 두 개의 서명은 믿지 마세요. 이거 코딩 잘못이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팩트는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한 레알 마드리드 팬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거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올라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코딩을 보니까 서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코딩되어 있더라. 계속 133, 134, 134, 134, 135, 137 뭐 이런 식으로 초당 올라오게 된 거인 거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이런 식의 장난질이 가능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분노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한데요. 아마도 저는 이 멘트가 가장 레알 마드리드의 팬들의 심정을 대변한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 알베르트 오르테가라고 엘 컨피덴셜, 그러니까 스페인 매체인 건데요. 여기 이제 기자가 쓴 글인 건데요. 이건 그냥 기사는 아닌 거죠. 개인의 의견을 올린 건데, 은바페는 시즌 중에 부상으로 의료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이탈리아로 휴가에 갔다. 모든 게 무관히 거의 확정적인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동안 그의 팀 동료들은 훈련하고 경기를 치렀다. 그의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헌신은 압박할 때의 헌신과 똑같다. 제로. 은바페가 수비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헌신도 없다. 아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게 맞을 거긴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은바페가 헌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죠. 결국 이제 은바페와 관련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니까 은바페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팀 훈련장에 가는 와중에 엘치링기토에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탈리아 여행 왜 갔냐,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은바페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을 한 겁니다. 난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사생활이라는 건 거죠. 사생활을 왜 침해하느냐, 휴가여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냐, 약간 좀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건데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은바페 측에서 성명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작성한 거겠죠. 비판의 일부는 클럽에서 엄격히 감독한 회복 기간에 대한 과대 해석이다. 당신들이 과대 해석한 거지 절대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는 은바페가 팀을 위해 매일 바치는 헌신과 노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아르벨로와 감독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거든요. 은바페가 여자친구와 휴가 중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모든 부상 선수들은 구단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의료 스태프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 그의 자유시간에 어떤 선수든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나는 이에 대해서 자유시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뒤에 이제 사족을 붙인 거예요. 승리하려면 모든 선수의 헌신이 필요하다. 다른 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턱시도를 입고 경기장에 나서는 선수들로 레알 마드리드를 만든 게 아니라 땀과 진흙으로 범벅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마치는 선수들로 레알 마드리드를 만들었다.
선수들이 구단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때에서야 비로소 재능과 노력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때서야 바로 우리를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만들게 된다.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은연중에 음바페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을 하는 발언처럼 보이긴 하는 거죠. 조금 더 팀에 헌신해라,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뭐 그 카데나세르 같은 라디오 채널에 패널들이 나와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아르벨로아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 이거 대놓고 저격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전에 아르벨로아 비니시우스 관련된 일들 있었을 때는 특별한 재능의 선수는 많이 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도 않았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긴 한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단순히 이 킬리안 음바페 사태만이 아닌 레알 마드리드 자체가 지금 라커룸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디 애슬레틱에 올라온 칼럼 내용인 건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우승 실패 이후 팀 내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요일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다가오면서 베르나베우에는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음바페와 코치 간의 훈련장 언쟁을 포함한 두 차례의 극적인 사건들로 더욱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음바페는 훈련 도중 코치와 충돌에 휘말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경기 중 사이드라인에서 부심 역할을 하며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스태프에게 화를 내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너무 기니까 조금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팀 내부 분위기에 대한 내용인 건데요. 레알 마드리드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특히 리디거가 팀 동료와 라커룸에서 언쟁을 펼쳤고 거기서 이제 리디거가 굉장히 뭐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리디거가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전역을 사면서 조금 풀긴 했지만은 어쨌건 이걸로 인해 조금은 관계가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킬리안 음바페 관련 문제가 촉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선수단 전반의 불만과 분열, 그리고 결속력 부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일부 선수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라커룸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음바페 논란 이후 해가지고 훈련 중 코치에게 격양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부상 회복 중 여자친구와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는데 팀 상황에 대비하면은 지금 팀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럴 때 여행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선수 내부에서도 구단이 음바페한테 징계를 내리지 않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다만 이제 음바페 에이전트는 비판은 과장됐고 그의 헌신은 변함없다라고 답변을 한 거고요. 세 번째, 감독 및 구단 상황 해가지고 아르벨로아 감독의 입지가 불안하다 하면서 다음 시즌 교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부적으로도 구단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감독 후보로 주제 무리뉴가 거론되고 있고 토니 크로스가 팀의 어떤 형태로든 복귀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해요. 보드진으로 오건 아니면 이제 뭐 운영진으로 오건 코칭 스태프로 오건 뭐건 간에 이제 복귀가 현재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재편하려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 경기 에스파뇰전에 경기력은 부진했지만 비니시우스의 멀티골로 2대0 승리.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 측에서는 2026년 들어서 비니시우스가 16골을 넣으면서 유럽 상위권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사비 알론소가 잘못 쓴 거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니시우스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사비 알론소 이미 떠난 사람을 저격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태도로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이죠. 물론 뭐 사비 알론소가 비니시우스를 제대로 못 쓴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건 맞지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추가 내부 이슈 해가지고 카레라스의 출전이 감소된 가운데 해당 경기에서 이제 페르난 멘디가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멘디가 부상을 당했을 때 교체 투입된 선수가 거액을 들여서 영입했던 카레라스가 아니라 유스 출신의 프란 가르시아가 투입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중계 카메라가 카레라스를 딱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벤치에서 웃는 장면이 찍히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태도 문제로 코칭 스태프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 선수 측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티보 크루투아의 복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해가지고 팀은 지금 성적 플러스 내부 갈등 플러스 감독 불안 플러스 선수 불만이 겹친 상태다. 분위기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이번 엘클라시코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신력 높은 기자죠. 피콘 같은 경우도 은바페와 레알 마드리드 사이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린 게 있는데요. 은바페와 레알 마드리드 사이에 무언가 깨진 것이 생겼고 이탈리아 여행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건 알론소의 해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은바페를 깜짝 놀라게 했고 전체 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클럽에 자신의 일에 대한 신뢰를 전달했으며 일부 동료들이 사비 알론소를 쫓아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여겼다. 이때부터 은바페랑 이제 다른 선수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의 결정은 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후 무릎 부상이 왔다. 여기서 그 균열은 더 깊어졌다. 사실 이 무릎 부상 관련된 거는 은바페가 피해자긴 하죠. 그는 자신의 건강에 위험이 처해졌다고 느껴서 클럽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그는 그 좌절감을 일부 동료들과 클럽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 그런데 구단 측에서도 반대로 은바페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간 여행을 좋게 보지 않았다. 왜냐? 구단 의료팀에서는 우리 못 믿는 거야? 약간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하키미를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는 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파리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으면서 결국 의료진의 불리한 정보가 유출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의 이탈리아 여행,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드리드의 여러 소식통들은 현재 팀 상황에서 나온 모든 사진들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사실 그 소식통들 중 일부, 팀 내와 클럽 내 모두는 이를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해한다. 은바페가 일부러 찍힌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발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나쁘게 받아들여진 건 동료들 사이에서다. 하지만 이 이탈리아 여행은 그릇을 가득 채운 마지막 한 방이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그의 수비적인 헌신 부족이 팀을 짓누르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스태프나 클럽 내 누구도 그에게 볼을 더 가로채기 위해 도와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수비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바페의 위상 때문에. 그러면서 게다가 그들은 압박 부족이 경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언급한다. 훈련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팀 내 다른 선수들에게까지 이런 현상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야, 은바페 수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다라는 건 거죠. 근데 이제 비니시우스와 은바페가 완전히 갈라졌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은바페를 리더로 보지 않고 비니시우스를 리더로 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도리어 비니시우스와 은바페는 굉장히 친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팀 내 분위기는 명확하다는 거죠. 비니시우스는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절대 빠지지 않는데 은바페는 빠진다. 그리고 자꾸 휴가 가서 문제 일으킨다.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내 모든 선수들은 이 은바페가 부상당했다고 믿는 게 아니다. 월드컵 때문에 몸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클럽이 전달하는 정보 자체는 어쨌건 근육에 작은 파열이 있었던 건 맞다. 그러면서 엘클라시코 출전 여부가 부상 상태를 체크하고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바페도 본인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도 그들의 스타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벽한 결합처럼 보였던 둘의 결합이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은바페 이적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많은 구단들이 음바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골닷컴에서는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미래가 2시즌 연속 무관에 그치면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음바페는 라커룸 갈등과 대규모 감독 위기 소문 속에서 놀라운 여름 이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제 뭐 로마노 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음바페와 이제 선수들 간의 이런 논란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일어나고 있고 그 현상을 그대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요, 사실 그거 팀들이 흔들리면은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작은 일들도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그러기 마련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무언가 문제를 지적하려면은, 이게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음바페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건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팀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은 음바페가 어떤 의미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전부 다 막고 있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엄밀히 따지면 더 큰 문제는 보드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론소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보드진이 무언가 중심을 잡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바페 논란의 어떤 의미에서는 수혜자는 보드진이기도 해요. 원래라면은 2시즌 연속 레알 마드리드가 무관이면은 상당한 비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비판의 화살이 음바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보드진이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도리어 레알 마드리드의 더 큰 문제는 밸런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마르카에서 상당히 좋은 칼럼이 올라온 건데요. 현대 축구의 현실이 레알 마드리드를 강타하다 라고 올라온 건데요. 해당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계획은 분명했다. 사비 알론소 체제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더 이상 수비하면서 역습하는 팀이 아니라 볼을 쥐고 주도하는 팀으로 변하고자 했다.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상대 박스 근처에서 볼을 탈취한 뒤 그 공격성을 곧바로 기회로 연결하는 게 목표였다. 시즌 초반 몇 경기 동안은 수치가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했다. 안첼로티 감독 시절보다 상대 진영에서 볼 탈취 횟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탈취 이후의 효율성도 눈에 띄게 높았다. 팀은 경기당 평균 8.8회의 높은 위치에서의 볼 탈취를 기록하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전방 압박 강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엘 클라시코 이후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수치는 점차 하락했고 결국 팀의 경쟁력 있는 지표에서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 최정상 팀들과의 비교는 불가피하다. 파리 생제맹과 바이에른의 맞대결은 하나의 분명한 결론을 남겼다. 현대 축구에서 최고 수준의 축구는 조직적인 압박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빛나고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미 기준이 된 2가지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더 많이 뛰는 문제가 아니다. 더 잘 뛰는 것이 핵심이다. 두 팀 모두 압박을 완벽하게 조직된 집단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유도한다. 모든 선수는 언제 압박을 가동할지, 어떻게 패스라인을 차단할지, 그리고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 위치해야 할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 템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상대는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압도당한다.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펼쳐진 경기의 축구에 대한 찬가는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루이스 엔리케가 이끄는 파리 생제맹은 이러한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한 팀이다. 그의 팀은 공격 시 유연성과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규율을 결합한다. 포지션은 유동적으로 변하지만 구조는 유지된다. 압박에는 예외가 없으며 스타 선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집단적 참여가 없다면 시스템은 붕괴한다. 이는 음바페와 함께했던 시기에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엔리케는 항상 이 점을 분명히 했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팀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 현재 팀은 경기장을 자유롭게 누비고 있다. 음바페가 떠나면서 이게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LDK 발언을 넣은 겁니다. 킬리안, 너는 오른쪽 센터백을 수비해야 한다.
그 선수를 압박하지 않으면 이 경기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반드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철학을 가진 팀이 아니다 라고 음바페한테 열심히 설명하는 그 영상 올라온 거 있었거든요. 유명한 영상인데 그걸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으로 차이를 설명하는 데이터 해가지고 데이터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언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드리드는 중심을 잃는다. 그들의 압박은 여전히 선택적이며 주도적이기보다 반응적인 성격이 강하다. 여전히 수비하다가 역습치는 형태라는 거죠. 본인들이 액션하는 축구가 아닌 리액션하는 축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연속성과 동기화가 부족하다. 팀은 강한 압박 구간과 기다리는 구간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이는 전방에서의 볼 탈취 능력과 상대를 제약하는 힘을 떨어뜨린다. 챔피언스리그 데이터는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레알 마드리드는 14경기에서 98회의 전방 압박을 기록하며 26회의 슈팅과 단 2골을 만들어냈다. 전방 압박에서 가로채면서 거기서 골이 나온 건 2번이라는 거예요. 이는 직접 경쟁팀들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파리 생제르맹은 15경기에서 144회의 압박을 기록을 했고 이 중 7골을 기록했다. 압박을 통해서 7골이 나온 거고요. 바이언은 레알 마드리드보다 한 경기가 적은 13경기에서도 더 많은 131회의 압박을 기록했고 그중 6골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격차는 단순한 수치에만 있지 않다. 다른 팀들은 상대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며 공간을 장악하고 경기를 통제한다. 반면 현재의 마드리드는 그 흐름을 뒤쫓는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한 건데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칼럼이라고 생각해요. 레알 마드리드는 스타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뛰는 선수가 부족하거든요. 특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둘은 좀 공격 진영에 머물면서 물론 이 둘이 그래서 연결해주면은 거기서 마무리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끌려다니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무리뉴 감독을 선임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호세 펠릭스 디아스라고 레알 마드리드와 관련해서 공신력이 높은 기자가 보도를 한 거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무리뉴가 감독으로 취임할 최적의 선택, 레알 마드리드 감독에는 최적이 무리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벤피카는 이미 무리뉴의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건데요. 다만 이제 무리뉴를 데려오려면은 설득이 필요한 거죠. 무리뉴 쪽에서도 여러 조건을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지만 레알 마드리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라몬 알바레스 마르카 기자에 따르면은 무리뉴가 몇 가지 보장을 원하고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건 2년 계약.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코칭 스태프 및 피트니스 스태프를 데려가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선수단 결정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본인이 이 선수를 선발로 내보냈지 교체로 내보냈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이 팔기 원하는 선수는 판매 대상이 되어야 되고 영입하기 원하는 유형의 선수는 영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피트니스 스태프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체력 저하와 부상 기록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2시즌 동안 약 120건의 부상을 겪었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리뉴가 팀 선발과 드레싱룸 관리에 대한 이사회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선수들이 그의 비전에 맞지 않으면 무리뉴는 단호하게 벤치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뉴는 레알 마드리드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 단순히 터치라인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어쨌건 저는 음바페의 여자친구 만나고 휴가해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 찍히는 게 좋은 거고 보기에 안 좋다인 거지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내 라커룸의 균열 같은 것도 약간은 좀 과장된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건 간에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들어서 감독 선임과 그리고 감독 경질과 그리고 선수단 관리와 관련된 1년의 과정에서 문제들을 드러낸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아마 음바페도 분명히 불만이 쌓여 있긴 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무릎 부상 진단 제대로 내리지 못한 의료팀에는 불신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고요. 근데 결국은 성적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잘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잘 굴러가는 거고요. 무관이 계속 이어지면은 그러면 당연히 서로 이제 책임 소재를 떠넘기게 되기 마련인 거거든요. 어쨌건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의 구단인 건 분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과연 이 위기를 딛고 다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감독 선임은 어떻게 될지 관련된 부분들 뭔가 추가적인 소식들이 있으면은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